사장님 질 거냐고 난리 쳤어. 되게 민망했었어요. 그렇지. 빼니까 막장. 아. 올라와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성합니다. 자, 이 멋진 계곡을 바로 옆에 둔 이 낚시터, 네, 바로 포천의 길명낚시공원 길명낚시터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올림낚시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떡밥 그릇. 자, 우선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로 배를 좀 채우고요. 오늘 계속 비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비가 오는 날 따뜻한 걸로 배를 채우고 낚시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점심을 좀 먹고 오후 한 1시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몇 천만 번 했을 거예요. 자, 이 길명 낚시터 저는 처음 와본 곳인데, 이 올림 낚시 하시는 분들, 특히 향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하나의 필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고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사장님 내외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자,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꺽대채비, 이 꺽대채비가 또 이 새로운 낚시터에서 잘 먹힐지 또 아주 설레는 마음에 낚싯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묶여 있었던 채비를 이제 꺽대 채비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새로운 낚시터에서 새로운 그 어떤 낚시를 또 해보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설레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는 또 기회가 된다면 올림 낚시를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노지까지 한번 해볼 텐데, 노지는 아무래도 조금 정보가 없어서 힘들고 관리터 위주로 먼저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꺽대채비 중자를 사용할 겁니다. 중자. 소중대가 있는데 오늘은 중자의 꺽대채비를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채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던 채비 그대로를 원줄에 묶어서 찌를 맞추고 바로 시작을 하면 되고,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주, 야간 겸용 다 쓸 수 있습니다. 와, 전자찌죠. 저렇게 배터리를 주간에는 거꾸로 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배터리를 껴서 쓰는 전자찌를, 주 야간에 쓸 수 있는 전자찌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찌 맞춤은 좀 이따 할 거고요. 먼저 떡밥은 오늘은 파워 펠렛 라이트와 에코 스페셜 에이스를 섞겠습니다. 파워 펠렛 라이트를 2컵을 넣고 에코 스페셜 에이스 1컵을 넣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일단은 첫 번째 이 어분만 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볼 거고요.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붕어들이 너무 그 표층권에 많이 떠 있어서 거기에서 떡밥을 그냥 받아 먹어 버리는 입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논현동 황태자님이 오전부터 낚시를 하고 계신데, 너무 많이 받아 먹고 지금 붕어들이 너무 떠 있다고 하셔가지고 밥을 조금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밥을 불려 놓고
일단 찌를 맞추고 있고요. 자, 찌는 그냥 저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그냥 한몫 딱 떨어지게 저렇게 찌를 맞췄습니다. 지금 긴 바늘인데 막 바늘이 펴고 달려 그래요. 있지도 않은데 막 붕어들이 막 건드리죠. 자, 저렇게 찌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목줄을 합사줄로 목줄 길이는 한 4cm 정도, 3에서 4cm 정도 길지 않게 하고 바늘은 무민을 5호 바늘로 해가지고 오늘도 저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꺽대채비. 오늘은 중짜 꺽대채비로 해가지고 길명 낚시터의 그 향붕어들을 한번 멋지게 노려보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고기들이 많이 떠 있어서 일단 좀 단단한 밥으로 위에서 안 털리게 한다. 자, 붕어들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일단 밥을 바닥권에 내리는 게 중요해서 밥을 조금 단단하게 먼저 사용을 합니다. 좀 단단하게 해서 몇 번 투척을 하는데요. 자, 몇 번 투척을 하지 않았는데 뭐 미치겠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냥 뭐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이 표층권에 향붕어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수십 마리가 지금 밥이 떨어지면 받아먹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밥을 좀 단단하게 사용을 했는데도 이 확산이 너무 많으면요 그냥 거기에서 바로 그 밥에 반응해서 밥을 먹어버리거든요. 사이즈도 커요. 그래서 자, 밥을 하나 더 만듭니다. 무슨 밥을 만드냐면 그 한국부풀에서 나오는 어분 글루텐 단품을 만듭니다. 근데 물의 양을 굉장히 좀 적게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어분 글루텐 단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분 글루텐 단품으로 그 표층에 있는 붕어들에게 최대한 날리는 입자를 억제하고 날리지 않게 해서 표층의 붕어들을 흥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어분 글루텐을 내려서 바닥에서 기다렸다 먹이는 낚시를 하려고 지금 어분 글루텐을 좀 단품으로 개서 좀 단단하게 개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이 부풀이 어분 글루텐이 또 이 풀림이 좋기 때문에 그 이 단품으로 좀 해도 지금 같은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는 충분히 그 어떤 따라 내려오게 해서 먹이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분 글루텐 단품으로 일단 좀 단단하게 해서 표층에서 팡 터지는 입자가 많이 없어야 붕어들이 안 받아 먹거든요. 자, 안 받아 먹고 내려가죠. 이제 조금 무겁게 달았더니 좀 사선 입수가 되면서 살짝 찌가 조금 많이 잠겼는데, 자 이제 좀 떡밥도 떡밥이고 이제 찌를 조금씩 요럴 때는 이제 올려가면서 사용하는 떡밥에 따라서 아니요, 날봉님이 와서 맞춰주면 좋습니다. 자, 바닥에서 꾸물꾸물 건드리죠. 오, 히트. 아유, 자, 어분 글루텐으로 바꿔서 바닥에 좀 몇 번 집어를 했더니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잡긴요. 그냥 물어주면 잡는 거죠. 자, 찌올림 마디수를 한 두세 마디 정도 올라왔을 때 챔질을 해서 잡았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손마터의 어떤 향붕어들의 그 후킹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찌를 끝까지 올렸을 때 후킹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끝까지 올렸을 때는 이미 뱉어버린 호일 수도 많아서 그날그날의 패턴을 좀 찾는 게 좋고. 자, 지금도 표층에 있는 향붕어들을 뚫어내려서 자, 바닥에 밥을 안착시킵니다. 저렇게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올림 낚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먹는 낚시를 마음먹고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밥에 물성을 조금만 해가지고 확산이 좋게 하면 뭐 매번 던질 때마다 받아먹게 해서 뭐 한 200마리, 300마리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낚시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림 낚시, 바닥에 채비가 안착된 다음에 올라오는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까랑 아주 비슷한 패턴의 찌올림에서 붕어를 걸어냈죠. 자, 덤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날 제가 오후 1시부터 오후 한 5시 반, 6시 해지 전까지 거의 한 30마리 가까이 붕어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 보여드리는 건 너무 의미가 없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들, 네, 붕어 진짜 깨끗해요.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자, 길명 낚시터 향붕어들이 와, 상처가 별로 없고 굉장히 깨끗한 붕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고기를 자주 방류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붕어. 자, 지금 보면 한쪽 바늘에는 어분글루텐, 한쪽 바늘에는 아까 갰던 집어제를 넣죠. 그 이유가 옆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글루텐으로만 낚시를 하면 그 입질의 빈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분으로 또 입질이 떨어지면 다시 집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서. 오, 와, 제대로다 이번에. 오, 와, 야, 힘이 씨. 와, 제대로다 이번에. 야, 끝내주네요. 자, 비가요. 가을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사이즈가 커요. 네, 너무 사이즈가 크다. 목자끝도 나와요. 제대로 물어오는데. 큰 건데 사이즈가 어우. 목자끝도 나와요. 제대로 밀어 올리는데. 아, 야야야. 아, 고급화됐나봐.
오, 제대로다. 예스. 제대로다. 자, 이번에는 찌올림이 조금 빠르죠. 네, 이 향붕어가 좀 찌올림이 빠른 경우가 좀 많습니다. 향붕어 특징인 경우도 있고요. 네. 어쩔 때는 또 조금 느리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향붕어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자, 이 올림 낚시로 길명 낚시터 향붕어들을 아주 재밌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저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양 옆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손맛을 아주 진하게 보고 있고요.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지금 꺽대채비를 쓰고 있는데 제 왼쪽 분은 원봉돌 채비, 제 오른쪽 분은 스위벨 채비. 네, 각자의 다른 채비와 다른 찌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아주 재밌는 손맛을 보고 있고요. 아, 좋네요. 자, 저는 이 꺽대채비를 이제 두 번째 사용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일단 떡밥을 달 때 두 바늘이 이제 서로 벌어져 있으니까 떡밥 달 때 너무 편하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채비 트러블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참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행히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다행인데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찌가 3.5g 정도 됩니다. 네, 찌는 오늘 3.5g 정도의 꺽대채비 중자 사용했고요. 네, 목줄은 합사줄이고 바늘 5호 바늘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찌가 또 주간에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써보는 찌인데 찌가 주간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지금 저게 전자찌 불을 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너무 잘 보여서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내림찌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올림용으로 나온 찌입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고. 자, 저렇게 그 붕어가 먹이를 바닥에서 건드리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이거는 아직까지 어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올림 낚시가 찌에서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든데 저렇게 툭툭툭 좌우로 건드리는 모습은 붕어가 지금 밥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표시거든요. 자, 지금 제가 고패질 한번 했죠. 건드림 이후에 보통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오. 자, 고패질로 한번 또 붕어에게 밥을 어필시켜주고 또 한 번 더 건드림을 유도하고 기다려줍니다. 옆에 감으면 자, 옆에서 또 붕어가 나오네요. 아, 대회에서 감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료인가? 안 나왔는데. 자, 건드리죠. 네. 100%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건드림이면. 요 사이즈가 돼 있네. 아, 6점갑이다. 비가 너무 온다. 찌올림 죽이네. 아, 죽인다. 토종인데? 아닌가? 향무. 주둥이가 향무. 자, 진짜 재밌는 올림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찌맛이 계속 있는 게 매력이 정말 넘치죠. 네. 그 건드림만 조금 있으면 그냥 뭐 바로바로 그
기다림을 보고 또 찌 올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낚시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 건드림이 있죠. 저런 건드림이 없으면 저는 바로 회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오, 스무스하게 쫙 밀어 올려줍니다. 아, 좋아요. 아, 빼니까 막 잡네. 올라왔어. 역시 낚시는 고패질이야. 역시 낚시는 고패질이야. 감 잡았다 그랬지 내가. 거의 2연타 느낌이야 지금. 3연타 들어간다 이제. 아, 내 목이. 긴장들 하세요. 3연타 들어갑니다. 3연타. 뭐야 씨. 그날 다르긴 한데. 자, 연타로 계속 붕어를 잡기도 했고요. 네, 참 재밌죠. 자, 저는 올림찌도 저렇게 좀 찌톱이 길고 밥을 천천히 목내림이 천천히 내려가는 찌를 좋아하긴 합니다. 네.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분을 계속 달아 넣어주다가 또 집어가 많이 되면 글루텐으로만 먹이고 또 집어가 빠지면 어분을 넣어주고 이런 어떤 패턴. 나이스, 좋습니다. 와.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당해. 와 이건 뭐냐 이거. 힘 좋은데 사이즈가 있나 본데. 오. 그러니까 그러지. 아유 떡처럼 생겼네. 이거 30마리 채웠는데 이거 거의. 시야는 없는데. 야. 이게 아까 보여준 정도 이게. 연타 때립니다 이제. 오 사이즈. 체리가 좋네. 채비가 좋다고요? 체리가 되는 거네. 그런 거였네. 진짜 체리를 원봉도 꺽대. 그때 서로 실력이랑 맞아. 자, 뭐 거의 한 30마리 가까이 붕어를 잡고 밤낚시를 들어갑니다. 아, 전자찌의 찌맛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밤낚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올림 찌맛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으면 좀 불러.